흉신의 현대적 의미 재해석. 고대 중국의 주요 격에서는 양을 높이고 음을 낮추는 특성을 바탕으로 양은 바르고 건전하며 길한 것으로 여겨지고 음은 바르지 못하며 부정하고 흉한 것으로 여겨 사주명리학에서도 음양의 관계에 따라서 정과 편으로 구분되며 대체로 정은 좋은 의미와 길신을 나타내고 편은 일간과 음양이 같아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의미로 흉신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음양의 구분에 따른 육친의 길흉은 모든 육친에 적용되며 음양이 다르면 그 배합이 유정하기 때문에 정이되고 음양이 같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편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명리서에서는 음양의 구분으로 음양이 배합되지 않은 십신인 양일간 양을 보고 음일간 음을 보는 비견식신은 오히려 길신으로 작용하며 편제는 한쪽으로 치우쳐 편이라고 칭하나 정제와 마찬가지로 길신에 속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양과 음을 구분하고 그 이면에는 재와 관을 중시하여 길흉을 나누는 것이다. 여러 명리서의 이론을 본다면 단순히 양을 높이고 음을 낮추는 특성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식신상관 그리고 비견겁제의 길흉적인식의 경우처럼 인간 사회의 중요한 필요 인자들을 더욱 중요시했다. 명리학에 대한 이론과 중국 고대의 관료층과 사대부 시대의 명리학은 단순한 양과 음의 조화 이론을 넘어서서 자연의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중심으로 사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료층과 사대부 등 중국 고대의 지배층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관료기구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며 지식인으로서 지역 질서의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또한 고법명리학에서 신법명리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개인의 타고난 품기, 자질, 능력에 대한 이해가 조상, 가문, 문벌 등의 개념에서 개인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 글은 현대적 의미로 법제, 상관, 평관, 편인에 관하여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겁제의 현대적 의미. 겁제는 일반적으로 재물을 분탈하고 철을 극제하는 흉신으로 분류되지만 사주첩경에서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사주외살 이왕왕할 때는 비겁비분, 미인계로 이용돼 크게 좋아지는 예가 있다. 또한 양간의 겁제는 살을 확보할 수 있고 음간의 겁제는 일간에게 힘이 되어서 평간의 공격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말한다. 따라서 겁제를 무조건적으로 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연애자평에서는 양인이 있을 경우 그것이 바로 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양인과 칠살이 모두 온전한 것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양일간에 양인이 있는 사람은 기회가 된다면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으며 겁제가 있고 평관도 같이 있다면 부귀하고 현달하게 된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사주의 양인과 지지의 겁제가 사람의 권력, 명예, 부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양인은 사람의 칼인을 나타내며 제복을 만나면 일생 동안 부귀로 명을 마칠 수 있다. 또한 인수를 만나면 100가지 깨를 쓴다고 한다. 지지의 겁제는 사람이 칼을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생동감이 있으면 국가의 수문장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양인은 칠살로 제복할 수 있는데 이는 칼을 가진 사람을 그 칼의 쓰임에 맞게 장수로 임명해 주는 것이다. 인성을 만나면 흉폭하게 칼을 쓰던 사람이 교양과 학문을 접하고 교화하여 함부로 칼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 명리학원에서는 양일간의 경우 양인과 합하는 것이 공이 있으며 음일간의 경우 칠살과 대적하는 것이 음일간으로 하여금 겁내지 않게 한다. 칠살과 인은 서로 필요로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권세와 지위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람이 양인과 지지의 겁제를 분수에 맞게 사용하면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으며 칼을 쓰는 사람은 칼의 쓰임에 맞게 장수로 임명되고 교양과 학문을 통해 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또한 칠살과 인은 서로 필요로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권세와 지위가 떨어지게 된다. 겁재는 도둑으로서 재물을 노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정재는 합법적인 소유 재산만을 노리는 도둑이라고 한다. 겁재는 돈을 벌면 도둑이 침입하여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자 하는 의욕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쓰기를 좋아하고 절약과 저축이 힘들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현대적인 시각에서 겁재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분탈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고 신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담하고 재빠른 성향은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겁재라는 개념은 현대에도 그 역할과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겁재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중 부정적인 면에서는 소비성이 높아져 절약과 저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재물을 지키기 위해 항상 눈치가 빠르고 의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부심과 자존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과감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기도 하며 타인에게 굽히지 않기 때문에 독불장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군중심리에 편승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받거나 이용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는 겁재가 청간합을 통해 일간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심과 용기가 넘치기 때문에 거래나 사교 생활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강한 상대에게도 맞서는 용기와 성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겁재는 거래나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일간 방어와 함께 높은 자신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십성으로 평가한다. 이 상관의 현대적 의미. 상관은 정관상의 삼으로 흉신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상관이 월령과 사주배합에서 모두 상관처에 있고 신왕운이 흐르면 귀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며 상관이 있더라도 재성이 왕성하지 않아야 편안하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또한 삼명통에서는 상관이 비록 흉하지만 자신의 소생을 상진시키면 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재성이 왕성하면 관성을 생산하여 조화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한다. 다시 말해 상관은 운세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그의 운은 매우 중요한다. 상관이 있더라도 재성이 왕성하지 않아야 편안하게 복을 누릴 수 있으며 상관이 자신의 소생을 상진시키면 재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상관이 월령과 사주배합에서 모두 상관처에 있고 신왕운이 흐르면 귀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주운세에서 상관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관상진의 이론은 송배연애자평에서는 상관이 가득한 많은 상관태왕의 상태와 상관이 과다하여 없어진 상태 등 두 가지로 나눴고 명대의 삼명통에서는 상관이 태왕한 상관만국의 상태만을 상관상진이라고 하여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삼명통에서 말하는 상관태왕이 상관상진을 잘 표현했다고 하는데 삼명통해 이후의 청대나 현대의 상관상진 이론은 많은 부분이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평진전에서는 상관이 길신은 아니지만 수기가 뛰어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며 이에 따라 문인학사에서 상관격이 많이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여름에 목이수를 보고 겨울에 금기화를 보면 더욱 수기가 뛰어나다고 한다. 그리고 격국 가운데 상관격이 가장 종류가 많고 변화도 가장 많으며 기우를 보아야 하고 강약을 보아야 하며 시기를 살펴야 하고 순잡을 관찰해야 한다. 따라서 상관상진의 이론을 일괄적으로 논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상관이란 재주나 재능을 나타내는 십신 중 하나이다. 삼명통해에 따르면 상관은 흉신이 될 수도 있지만 일간이 신강함을 전제로 하고 사주명조의 재성이 있어야 관성을 극제하지 않고도 상관생제하고 재생관으로 관성을 생산할 수 있을 때 도리어 길신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탐생만극이라고 부르며 생을 중심으로 집중하여 극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연의 이치가 극을 하는 것보다는
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명리학원에서는 상관을 잘 사용하면 뛰어난 재능을 표출할 수 있어서 그 총명한 기질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상관이 칠사를 만나면 합류에 대하여 논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관이 합합하는 칠살의 효용에 의지할 것이다. 또한 재성이 필요한데 재성이 미약할 때 상관이 있다면 재성을 생조해 주므로 상관은 길신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즉 사주명리학에서는 상관이 뛰어난 재능을 표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간이 신강하고 재성이 있어야 하며 합류에서는 칠사를 합하는 상관의 효용에 의지할 수 있다. 또한 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관이 재성을 생조해 줄 수 있으므로 길신작용을 한다. 사주 척경에서 상관 일반적으로 나쁜 운을 뜻하며 여성의 사주에서는 상관이 나타나면 상부된다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생각이다. 실제로는 상관이 나쁜 운을 뜻한다고 해서 항상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관형 제격이나 상관일색 같은 경우에는 재해를 생하며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상관이 생하는 재를 말하며 상관일색은 상관이 모두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또한 상관은 식신의 대표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즉 식신이표라면 상관은일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식신이명이라면 상관남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 성취하는 것이 좋으며 사행적인 일에 기람이 있게 된다. 또한 상관은 개인의 노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의식주의며 생산수단이다. 따라서 노력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관은 냉정하고 호전적이며 무자비하다.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이나 불의를 보면 거침없이 파헤치고 비판한다. 또한 현실을 부정하고 복과 질서를 배격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개혁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상관의 역할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관료적 공무원에게서만 상관의 역할이 나타나곤 했지만 지금은 예술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업에서도 상관의 특성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관은 오늘날의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존의 신분제도 질서체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전에는 관료 사회에서 출신이 유력한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관직에 임명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상관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관은 과거에는 흉신으로 여겨졌으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상관의 역할은 단순히 관료직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상관은 총명하고 다재다능하며 민첩하며 의로운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된다. 3. 편관의 현대적 의미. 편관은 본인의 일관을 극제하는 오행이며 성정이 흉폭하고 음주와 여자를 좋아하는 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연애자평에서는 제복이 득위하고 운이 다시 제복향으로 행하면 대기 한 명 등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칠살은 무예와 문화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춘 개념으로 인은 문장력 문체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살은 위풍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칠살과 인이 모두 존재한다면 문무겸전으로 귀한 인물이 되어 높은 신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명리학에서 강조되는 바이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자면 편관이 일간을 극제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연애자평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칠살과 인인수는 각각 무예와 문화를 의미하며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이 절묘한 것으로 여겨진다. 편관은 탐함망살탈이라는 개념으로 자신의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사주명조 내에 편관과 합을 이룰 수 있는 간지가 존재한다면 편관은 합을 하게 되어
일상생활에서의 극도의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치가 있다. 따라서 평간과 칠살이 갖는 중요성과 그것들이 갖춘 역할들에 대한 이해를 보면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사주첩경은 사주학의 기본 원리인 신살법, 육진법을 다룬 한 건부터 사주에 관한 이세권 그리고 고급 사주학인 격국영신을 다룬 사 5건과 112가지 의문점을 다루고 예문으로 설명하는 종합편 6권으로 구성된 책이다. 이 책에서는 평간과 정관이 모두 관직에 등용될 수 있는 요소로 여겨지며 특히 평간의 기세가 크게 작용한다면 아주 높은 직위와 권세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주첩경은 평간이나 정관으로만으로는 절대적인 기흉을 판정할 수 없다고도 한다. 따라서 사주학을 통해 기흉을 판단하려면 다른 방법과 원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주정설은 평간은 여러 사람의 두목, 군인, 협객 등의 직책에 적합한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평간이 있는 사주는 용맹하고 호기심이 강하여 수장이 되는 것을 좋아하며 식신과 함께 있으면 대부 혹은 대기한 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인 관계에서 평간은 적과 같아 나를 극도로 억제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법으로서 계몽하고 덕으로 일간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정관과 달리 평간은 법을 어기는 자를 칼로 위협하고 강제로 다스리는 냉혹한 집행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평간은 우월감과 만인을 무법자로 가정하는 편견이 있다고 한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굽힐 줄 모르고 만인 위에 군림하려는 의식이 있어 군주는 자신에게 위협적일 수 있는 평간을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평간은 의리, 투쟁, 인정의 별에 해당하며 이는 일간을 관리하는 데에 매우 까다로운 신이다. 따라서 다른 말로는 칠살이라고도 불리며 군인이나 법관과 같은 권위적인 직업에 어울린다. 평관은 강제적인 억압과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용기와 과감함, 의협심, 투지, 인내, 자비, 봉사정신 등이 생기며 이에 더해 권위의식과 명예욕도 따르게 된다. 하지만 평관은 강력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적대적으로 대우받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평관은 침착하고 엄숙하며 신중하게 처세해야 하며 이러한 태도로 마침내 사회적으로 충직하고 용감하며 진실함을 인정받게 된다. 4. 편인의 현대적 의미. 편인 또는 오행 중 음양이 같은 것으로 일간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를 일컫는 대표적인 별명은 효신 또는 도식이다. 이는 올빼미를 말하는데 올빼미는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활동하며 자기 자식을 먹이고 부모를 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명통해에서는 편인은 재를 만나면 밝게 빛나게 되어 치욕을 영광으로 바꾼다. 만약 사주가 신앙하면 귀하고 신약하나 상관이 있다면 상인으로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명리학원에서는 일주를 생산하는 것이 유용하다면 편인은 좋은 보조원이 된다. 또한 편인이 흉악한 칠살을 만나면 칠살의 난폭한 성향을 완화시켜준다. 또한 상관이 많은데 편인을 용신으로 여기면 편인은 상관의 권력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사주정설에서는 편인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므로 통역관이나 외교관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편인의 성격적 특성과 성격의 장단점을 설명하면 편인은 진취적이면서도 분수를 지키고 자신의 속내를 표현하려 하며 종교적이고 밝고 기분파이며 융통성이 많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재다능하며 다양한 직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인기를 얻는 일들을 잘할 뿐만 아니라 탐색, 교육, 문화,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재능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 성격적 특성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편인은 불합리한 세상을 잇기 위해 향락과 이성을 즐기는 성향이 있으며 학문을 하면서도 이설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불합리한 세상이라면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치우친 연구와 몽상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상심리와 승부욕,
성공 욕구에 시달릴 수 있다. 따라서 편인의 성격적 특성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편인은 진취적이면서도 분수를 지키며 자신의 속내를 표현하려 하지만 자신에게 불합리한 세상을 경험할 때는 부정적인 사고를 하며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격적으로는 밝고 기분파이며 융통성이 많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인기를 얻는 일들을 잘할 수 있다. 단, 향락과 이성을 즐기는 성향이 있으며 학문에서 이설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부정적인 면이다. 5. 취약. 사주명리학은 인간에 태어난 연월일시를 간지기년, 간지기월, 간지기일, 간지기시로 표현하여 그 안의 음양과 오행을 수리로 해석하고 인간의 운명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명리학은 오랜 시간 동안 변천되면서 다양한 이론이 성립되었고 이론 중에서 흉신이라 분류된 십신들을 현대에 맞게 재조명하는 것이 본 내용의 목적이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십신이 상대적인 개념이다. 왜냐하면 이는 일간과 나머지 천간, 지지와의 비교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십신은 육친관계뿐만 아니라 각각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가정, 사회적인 관계와 가치를 반영하며 개인의 일생에서 상대하고 거래해야 할 사회적인 인물과 환경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환경은 가정과 사회로 나누어지며 가정에서는 부모, 형제, 처자와 같은 육친관계가, 사회에서는 상사, 동기, 부하, 제자, 적, 대립자 등의 인간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십신은 시대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적용된다. 현대 사회는 자평명리학이 처음 성립된 시대와는 상이한 생활 상황과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고전의 설명과 해석 그대로를 적용하면 오류와 오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사료된다.